중국 시진핑의 1대1로 포럼의 진짜 속내와 시진핑의 1대1로를 막아라 미국의 은밀한 작전. 현재 우리나라는 디플레이션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IMF와 세계은행에서조차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요구할 정도이겠습니까? 한마디로 경기가 최악인 거죠.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고, 그래서 4월 중순 6조 7천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경제를 끌어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패스트트랙을 방지한다는 등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7월부터는 경기는 풀어지리라 예측해 봅니다. 이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자산 불리기. 그걸 위해 지난 영상 5년 안에 자산 10배로 늘리기 시청을 권해봅니다. 1대1로는 중국 지도로 내륙과 해상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경제벨트를 말하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정책 소통, 인프라 연결, 무역 확대, 자금 조달, 민심 상통 등 5대 중점 과제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동을 통해 유럽까지 이어지는 육상 실크로드인 일대와 명나라 정화의 대선단이 개척한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거쳐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인 일로를 회복한다는 전략을 말하는데, 1대1로 정책이 노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마디로 미국의 포위망을 뚫고 미래에 벌어질 에너지 전쟁에 대비하는 전략입니다. 중국은 이번 1대1로 포럼 기간 동안 총 64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고 283개의 실질적인 프로젝트 성과가 달성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년 전 첫 회 1대1로 포럼 당시 29개국 정상이 공동선언에 서명한 것과 대비해 이번에는 8개 국가가 추가로 서명에 참여해서 총 37개국이 서명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번과 비교해서 크게 다른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인 지식자산권 보호 강화, 수입 확대, 신규 자유무역 시범지구 건설 등을 포함한 개방 방안들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1대1로 정상 포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한 37개국 정상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등 국제기구 수장이 대거 참석했고, 미국은 1대1로를 겨냥해 중국의 패권 전략이자 부채에 기반을 둔 외교술인 채무 함정 외교라고 비난하면서 이번 포럼에 불참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등 관련 국가들의 부채 문제 지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4일간 열린 이번 포럼에서 여러 국가 지도자들에게 1대1로가 지속 가능하며 글로벌 국가에게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고, 미국의 우리와는 다르게 최근 이탈리아가 G7 중에서는 처음으로 1대1로에 참여했습니다. 시진핑의 중국몽 실현을 이루게 해줄 1대1로 전략, 그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그건 1대1로 상에 있는 나라의 원유는 세계 매장량의 70%, 천연가스는 72%가 매장되어 있고 이미 이들 나라로부터 원유의 66%, 천연가스의 86%를 수입하는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에너지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확보하여 훗날 미국과의 전면 패권 대결에서 과거 쓰렁꼴이 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1로 상의 68개국에 자금을 빌려주고 중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중국과의 1차 무역 전쟁으로 중국의 굴복처럼 보이는 몇 개의 전리품을 챙기겠지만 정작 중요한 패권 전쟁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보니 당연히 이번 포럼을 보이콧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미국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 과정에서 중국 돈을 빌려 쓴 개발도상국들이
과도한 빚을 지고 그 결과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부채 함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68개국에 약 8조 달러의 자금을 빌려주었고 그 돈으로 중국의 기업들과 공동으로 인프라 투자를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금이 상당 부분을 중국으로 회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23개국이 중국에게 빌린 투자금 때문에 심각한 수준의 부채를 안게 되었고 그중 파키스탄, 라오스, 몽골, 몰디브,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지부티, 몬테네그로 등 8개국은 빚을 갚기 어려운 디폴트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대의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자리한 파키스탄이 그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일로에서 중요한 스리랑카는 2010년 10억 달러가량의 중국 차관을 들여와 남부 한반토바에 대규모 항만을 지었지만 항만은 경제성이 떨어졌고 정박하는 선박이 하루 한 척 정도에 불과할 때도 많았습니다. 원래 인도양을 오가는 선박을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판이었던 것입니다. 스리랑카는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결국 탕감을 조건으로 2017년 항만 운영권을 99년간 중국 국유기업 자오상지 그룹에 넘겼고 항만 지분 80%도 함께 넘겼습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대항마로 인도를 키우고 있고 호주, 일본을 끌어들여 반 1대1로 전선을 만들었습니다. 유럽도 이에 맞춰 중국을 경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은밀히 반 1대1로 작전을 실행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미얀마 작전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국제개발기구 USAID는 지난해 2018년 경제학자, 외교관,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미국 팀을 파견해 미얀마 정부가 중국 국영 시티그룹과 체결한 73억 달러 약 8조 3천억짜리 1대1로 프로젝트를 13억 달러 규모로 축소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주변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중국은 당초 미얀마 해안지역 차커퓨에 73억 달러를 투자해 철도, 항만, 산업지역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2015년 미얀마 군사정권과 프로젝트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웅산 수지가 주도하는 미얀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13억 달러 규모로 축소했죠. 대규모 항만 대신 나중에 확장 가능한 부두 2개만 짓기로 하는 등 사업 규모를 확 줄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팀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기존 계약 중 미얀마가 부채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는 사업들을 제거하도록 조언했죠. 당장 필요한 사업 위주로 프로젝트 구조 조정을 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미얀마 작전 성공을 계기로 미국이 다른 개도국에도 비슷한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다면 좌충우돌 트럼프의 대외 무역 정책입니다. 미국 중국의 무역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 EU에 관세 부과를 위협함으로써 보호주의에 바탕을 둔 무역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천명했고 일본과도 우방의 동맹이라며 아베와 골프 라운딩을 하고 나서는 무역 부분은 보호주의로 일본을 압박하니 이러다가 전세계와 미국 간의 세계 무역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전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 전쟁 우려는 이미 경기 침체, 리세션, 근심에 빠진 글로벌 경제를 더욱 짓누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추세는 무역 전쟁보다는 무역 협상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드러내놓고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지는 않고 서로 간의 관세를 낮추고 자국의
보호주의 일변도에서 한 발 물러선 정책 협상을 하는 쪽으로요.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에서 보듯이 무역 협상은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누구나 인정하듯 중국의 판정표로 끝난 무역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 때 중국의 시진핑은 이번 1대1로 포럼으로 자국의 문호를 개방해주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주의와의 한바탕 대립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다만 그 시기와 크기가 어느 정도이고 파급 효과가 얼마만큼의 파장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닥쳐올지 두려울 뿐입니다. 미국이 이기든 중국이 이기든 우리나라가 받는 데미지는 어마무시하게 크리라 여겨집니다. 이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자산 불리기. 그걸 위해 지난 영상 5년 안에 자산 10배로 늘리기 시청을 권해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제 채널을 계속 지켜보실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